오늘 챕터 2 운동의 법칙 얘기를 할 건데요. 누구 운동 법칙이죠? 뉴턴 운동 법칙이에요. 따라서 뉴턴 운동 법칙은 크게 세 가지 소개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관성, 가속.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이 있고요. 두 번째, 가속의 법칙이고, 세 번째,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네요. 내용 별로 없습니다, 이제. 간단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용은 간단한. 네, 맞아요. 내용 많이 간다. 자, 먼저 관성이 무엇입니까? 하면요. 관성은 물체가 자기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그런 성질을 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지에 있는 물체는 정지 화성에서 가만히 정지에 있으려고 하겠고,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는 운동 화성에서 그 물체가 등속 직선으로 그대로 유지하려 하는 그런 성질을 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관성의 크기와 관성 력의 크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관성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하면 그건 질량 그 자체입니다. 질량이 큰 놈이 관성이 크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반면 관성력 해놨잖아. 력은 뭐지? 힘력. 그렇지. 힘을. 그래서 관성력의 크기는 뭐 지금 가속도의 법칙에도 나오겠지만 F 이꼴 MA. A 합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F 이꼴 MA 하면서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네요. 가속도는 벡터량입니까? 스칼량입니까? 벡터죠. 방향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요. 표시는 뭐 이렇게 위에 방향 표시를 해주는 게 벡터 표시입니다.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뭐 또는 고등학교 물리원 정도는 이런 벡터 표시를 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벡터 방향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됐나요? 네. 그럼 관성력 이 힘도 역시 마찬가지 방향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이때 이 가속도의 방향과 관성력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면 마이너스 반대방향입니다. 우리가 버스가 급 출발하네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뒤로 훅 쏠립니다. 야를 뒤로 쏠리게 만드는 어떤 힘을 우리는 관성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는 나를 누가 뒤로 밀어요. 밀린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진짜 나를 누가 밀었습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어떤 유령이 와서 내 머리를 뒤로 밀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급 정거하면 앞으로 훅 쏠리죠. 네. 그렇지? 그다가 만약 자동차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 안 밟고 있으면 앞으로 쏠리다가 못해서 튕겨나가요. 창문 밖으로 튕겨나가서 2차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그런 건 힘을 관성력이라는 힘을 쓰게 되는데요. 이 관성력은 그래서 가상적인 힘이에요. 가속 좌표계라는 힘을 쓰는데 관성 좌표계는 정지 상태나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그런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라는 힘을 쓰고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가속 운동은 꼭 직선 할 필요는 없죠. 원동을 돌아도 상관없어요. 컵을 돌아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속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가속 운동을 받았을 때 느끼는 가상적인 힘을 우리는 관성력이라는 힘을 씁니다. 버스가 앞쪽으로 가속 운동을 시킬게요. 출발시킨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면 뒤로 훅 쏠리잖아요. 버스 손잡이도 뒤로 훅 쏠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손잡이가 원래는 정상적인 위치에 있을 텐데 이렇게 쏠려 있네요. 뒤로 가 있네요. 이 값도 세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래 합니다. 분명히 물체의 자료는 뭐가 있다? mg라는 중력은 있다. 근데 왜 뒤로 쏠렸을까? 이 뒤로 쏠린 거에 대해서 반대 방향의 F 관성력이 걸린다. 가속의 방향과 반대 방향의 관성력이 걸린다. 그래서 이 둘의 합한 요놈과 힘의 장력이 서로 힘의 평행을 이루죠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값도 세타니까 이것도 역시 세타가 되겠군요. 탄젠트 세타를 물어볼까 싶습니다. 상관없을 때가 있죠? 탄젠트. 그래서 안 됐어요. 그렇죠? F 그러면 mg분의 관성력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관성력의 크기는 지금 이 경우에 안에서 mg에 대한 탄젠트 세타로서 표현될 수 있겠군요. 그래서 네. 그럼 가속도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어차피 mg의 크기는 고정된 상태에서 가속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탄젠트 세타가 커진다. 유각도 세타가 더더더 커진다 하면 되겠네요. 물론 급정할 때는 앞으로 쏠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다 했죠? 네. 챕터 2 펴주시면은 제일 처음에 광선에 대해서 얘기해 놓겠습니다. 이 관성력의 대표적인 힘이 원심력이라는 힘이에요. 원심력. 우리가 원도 매글매글 돌고 있으면 이런 놀이기구를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겁니다. 네. 뱅뱅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아. 지금 뱅뱅뱅 돌리는 게 그렇지? 왜요? 예전 동영상 그렇게 본 기억이 나요? 예, 오토바이. 오토바이.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돌리면 뒤로 와 쏠리는 느낌 받잖아요. 그지? 그게 원심력입니다. 그래서 뒤로 쏠리는 이게 뱅글뱅글 도는데 뒤로 쏠리는 힘을 받습니까 하는 거예요. 안쪽을 향하는 게 F 구심력이라는 힘인데요. 이게 실제로 잡은 힘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돌고 있는 안쪽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것은 관성력으로서 F 원심력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손 놓으면 이 뒤로 튀기니까 그렇지 않죠? 접선 방향으로 날아간다고요.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성력을 가상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장관님은 아니란 거예요. 뭔 뜻인지 알겠어? 관성 원심력을 느끼고 있었다면 이 대로 했다면 바깥으로 퉁 튀겨나갈 텐데 그렇지 않고 접선 방향 나갑니다. 세탁기에 세제 다 할 때 그죠? 그러니까 물 빼잖아요, 그죠? 탈수하는 겁니다. 탈수할 때 원운동 맹 합니다. 실제 물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접선 방향으로 튀겨 나가는 거예요. 알겠어? 이해됐어? 그 채소 씻는 거를 이제 물 탈탈 탄다고 이렇게 줄 휙 돌려가지고 채소에 물 빼는 거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저기도 물 빼는 물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접선 방향 물이 빠져나가는 거고요. 정해 주십시오. 자, 적당히 건물을 올라간다고 생각해볼게요.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속도가 위쪽으로 잡히는 상황을 보는데요. 1층에서 올라갈 때는 가속도가 위쪽으로 잡히죠.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가속도가 0이에요. 등속으로 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꼭대기층에 도달하면서 속도가 줄어들면서 가속도가 아래쪽으로 잡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되겠나요? 네. 이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F 관성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요? 가속도 방향과는 반대. 반대로 보입니다. 여기는 관성력이 없어요. 없고요. 반면 이쪽은 F 관성력은 위로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어차피 이 사람한테 밑으로 내리는 중력은 mg는 바뀔 거 없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 사람의 질량 m은 50kg이라고 합시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고 해보자고요. 관성력의 크기는 얼마 그럴까요? 이 사람의 질량은 50kg입니다. 엘리베이터의 가속도는 2m/s 제곱입니다. 관성력이 크거든요. 관성력은 F = ma 때리면 100N이 아래쪽 올리겠죠. 50kg이라는 것은 결국엔
뉴턴이었거든요. 이해했어요? 500뉴턴 자기 몸무게 중력에다가 관성력이 100뉴턴이 아래쪽으로 올립니다. 이런 건 뭐 엘리베이터 타고 싶으면 많이 경험해봤지만 1층에서 위로 올라갈 때 살짝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체중계 올라가면 50kg짜리가 이거까지 합쳐서 60kg짜리로 눈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위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붕 뜨는 느낌이 나는 것은 관성이 위쪽으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만약 똑같은 가속도로 이제 줄어든다면 관성력이 위쪽으로 100m 걸리니까 40kg 눈금이 줄어든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뭐 물론 지금 뭐 캠퍼스에서 다 뭐 엘리베이터 가속도가 그렇게 크질 못하죠. 그러니까 뭐 잘 느끼지 못하는데 고층 건물의 엘리베이터, 예를 들어서 뭐 유사빌딩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롯데타워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데 금방 큰 가속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데서는 눈이 팍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뭐 TV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걸 실제로 체중 눈금 변화를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챕터 2의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방금 요 얘기가 정리되어 있는 것 같네요. 어차피 두 번째 페이지에 다 정리되어 있잖아. 아닌가? 맞아요. 다시 해봅시다. 이제 내려갈게요. 내려갈게요. 꼭대기층에서 내려갑니다. 역시 내려가면 속력이 빨라질 거잖아요. 네. 그치? 이제는 뭐 3, 2 이런 게 되겠죠? 내려가면서 속력이 빨라진다는 뜻은 가속도가 아래쪽으로 잡힙니다. 내려가면서 가속도 아래쪽으로 잡히니까 관성력은 위쪽으로 잡히게 되겠네요. 역시 가속도의 크기가 2m/s를 하자고요. 그럼 얼마로 느낀다고요? 자기 체중 500N에다가 아래쪽으로 관성력은 위쪽으로 100N 잡힙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400N로 자기가 실제로 뭐 10층에서 뭐 누르면 살짝 붕 뜨는 느낌이 나는 것은 관성력이 위쪽으로 걸렸기 때문이겠죠. 되나요? 자, 그런 말입니다. 이 가속도가 지금 2m/s라고 했잖아요. 10m/s라고 해볼까? 그럼 관성력이 얼마나 걸릴까요? 50kg짜리 하는데 10m/s의 가속도가 관성력이 걸리니까 500kg가 걸려요. 얼랄라 빼버리면 제로가 없어요. 됩니다. 우와. 물론 엘리베이터를 10m/s의 가속도를 하는 건 간단합니다. 엘리베이터 위에 실을 끄덕이면 되죠. 자극시킵니다. 그러면 자기는 위쪽 관성력 500N에 자기 중력 500N 하니까 마치 자기한테 중력이 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실제 중력이 안 걸린 건 아닙니다만 몇 대시겠어요? 네. 이걸 이용한 놀이기구가 있죠. 뭐죠? 자유로. 예, 그렇습니다. 자유로입니다. 타본 사람. 못해요. 예.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체중이 땅을 딛고 또는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가 대고 있는 이런 느낌이 순간 사라지는 거죠. 내장 떨어지는. 그 느낌을 좋아해서 뭐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겠고 도저히 그거 못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그건 뭐 호불호는 갈리는 그런 느낌이죠. 내장 떨어지는 느낌. 이건 실제는 꼭 자유로뿐만 아니라 그 뭡니까? T-익스프레스인가요? 뭐 그것도 뭐 상당한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아래쪽으로 가속 운동하면서 위쪽 관성력을 받게 만드는. 이해했어요? 우리가 우주정거장에 있는 사람은 무중력이라고 하는데 실제 무중력일까요? 지구 반지름이 6,400km고요. ISS 우주정거장 그거 지상에서 얼마나 높이에 되어 있을까요? 몰라도 200, 300km 높이에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저 중력의 크기라는 건 어차피 중력은 G에 거리 R 제곱에 라지 스몰 m 되다 보니까 이게 6,400입니까? 6,700입니까? 이 차이뿐이에요. 6,400이 적고 6,700이 적어주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도 거기는 사람이 붕붕 떠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맞죠? 지원이야? 계속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원동하지 않습니까? 이해했어? 그 원동하는 구신력의 반대로 원심력이 바깥쪽으로 작용되다 보니까 중력방과 반대방면 원심력이 작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300km 높이에 그냥 운동을 멈추게 가만히 놔두면 예 지구로 박치하겠죠. 실제로 우주에 그냥 이거는요 알고 보면 예, 계속 지구로 낙하되는 중이에요. 가고 그만큼 공기로 가고 낙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달도 알고 보면 지구 주위로 계속 낙하되고 있는 중이에요. 말의 표현이 좀 어색하겠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관성에서 가고 지구 중력만큼 가고 낙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원동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만약 어떤 힘 좋은 놈이 다리 오는 걸 퉁 막으면 다리 집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와. 그런 거 SF 영화에 단골 소재잖아요. 문폴. 네. 정리해 주십시오. 다른 질량은 지구 질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다른 질량은 지구 질량이 약 80분의 1, 80분의 1, 뭐그 정도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달이 지구로 패대기 쳐지면 지구가 안쪽일까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아, 좀 많이 페이겠죠. 그러니까 부피로 따지면은 뭐 어쨌든 하지만 이제 반지로 따지면 한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지구가 명하잖아요. 인류가 명할지언정. 그러니까 지구하고 인류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정리가 다 됐을까요? 네. 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9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가속도 겹치네요. 우리가 뭐 맨날 하는 거예요. 에피콜? MA 하는 거죠.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 법칙 이게 뭐 결국 역학이지 않습니까, 그지? 힘은 우리가 합성할 수도 있고 분해할 수도 있다는 거뭐 충분히 공부해봤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어떤 물체의 여러 가지 힘들을 합성해가지고 그 합력에 대한 힘 F가 나왔다면 M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가속도는 어디에 비례한다?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 이걸 쓴 거죠. 가속도가 뭡니까 하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를 크게 하려면 힘을 크게 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질량이 작은 걸 주면 되겠습니다 하는 거죠. 간단한 거죠. 이해됐어요? 네. 내가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던지겠습니다. 볼링공을 던지겠다는 것과 골프공을 던지겠다. 누가 가속도가 크게 나오겠습니까? 예, 골프공 질량이 작으니까 말입니다. 이해됐어? 나는 오른발잡이입니다. 축복인데 왼발로 페널티킥을 차는 거와 오른발로 페널티킥 차는 거 어느 게 더 큰 가속도가 되겠다? 오른발. 네. 예? 오른발이 더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네네. 왼발이라 되고. 페널티킥 같은 그런 절체절명인데 뭐 왼발로 약하게 뻥 찬다? 그런 아니잖아요. 왜 저 늦게 온 두 인간들은 뭘 또 속닥이 있는가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리 공부를 하면서 가장 물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이 작용 반작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뭐 벌써 직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혼자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우택선하고 통합과학을 살짝 공부하는 것 같은데요. 자연에 존재하는 힘들 종류 모으다 보니까 결국엔 토탈 4개의 힘으로 이제 제시될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 있나요? 중력. 중력 맨 마지막 중력이 있네요. 또 자기 전자기력. 전자기력 또 강력과 양력. 즉 전자기력보다 강하다 해서 강력, 전자기력보다 약하다 해서 양력 이렇게 소개됩니다. 근데 강력을 강한 핵력 또는 강한 상호작용에 있어요. 네. 강한 상호작용. 힘이란 건 상호작용이에요. 혼자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 네. 그리고 그 힘은 반드시 크기를 갖고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알겠어? 내가 배트로 야구공을 딱 쳤어요. 야구 혼자 힘을 받아? 아니요. 배트로 힘을 받아 하겠습니다. 누가 힘을 받았다고? 같다는 같다는 거죠. 크게 같다 되겠습니다. 그게 아까 같은 방향이에요. 방향이 반대가 되고. 깡패 주먹이 선생님 턱을 때렸다네요. 내 턱이 받는 힘이 커? 깡패 주먹이 받는 힘이 커? 같아요. 그래서 깡패 주가 나를 턱을 때렸다? 아니야. 내가 이 턱으로 깡패 주먹을 때렸다고.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네. 방금 힘을 크는 건 뭐하다? 근데 왜 얼굴이 더 아파요? 여기에 감각적인 수가 많잖아요. 여러분 감각적 없지 않습니까? 아. 감각적인 수가 많아요. 근데 제손 크잖아요. 아프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흔히 통점이라고 하잖아. 통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 통점의 개수가 어느 쪽이 많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턱, 얼굴 이런 것들 통점의 개수가 많죠. 상대적으로 허벅지 이런 건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뺨을 한 대 맞는데 여기다 딱 때리는 건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이렇게 딱 때리면요, 딱 눈에 별이 볼 수 있어요. 그지? 뭐 스스로 해봐도 안 되잖아요.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 똑같은 힘으로 어우씨 안 싫어요. 나와서 해볼래요? 오. 설마. 자극마작용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극마작용 힘에 의해서 혼자 작동하지는 않는다. 내가 벽을 민다, 벽도 나를 밀어요. 밀어요. 내가 땅을 미니까 땅이 나를 밀어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 네. 뭐 내가 헤엄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팔이 물을 미니까 물이 팔을 앞으로 밀어서 나가는 힘은 항상 작은 반전 관계에 있다고요. 알겠나? 네. 정리해라. 네, 우리가 자극반전 하나만 질문하면요, 애들이 안 낚여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낚입니까 하면 자극반전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힘의 평형이에요. 힘의 평형이에요. 원론적으로 한다면은 작용반작용은 힘은 어떤 물체의 작용점과 방향과 크기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작용반작용은 작용점이 두 물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합성할 수 없는 힘의 범위가 작용반작용입니다. 반면 힘의 평형은 하나의 물체, 즉 작용점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할 수 있고 힘을 합성해서 제로가 되는 게 힘의 평형이에요. 방금 중력과 반성력을 합성한 요 힘과 그리고 실의 장력이 힘의 평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이렇게 원론적으로하면 어렵죠. 네. 작용점이 두 물체에 따로 있고 합성할 수 없고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고 합성해서 이 물체가 되는 거. 물론 공통점도 있죠. 공통점은 작반의 범위든 평의 범위든 어쨌든 두 힘은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은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해볼 방법이 뭐 있을까 한다면 작용 반작용은
A가 B에게 뭐가 있다? 어찌하면 B도 B도 A에게 어찌야? 어찌한다. 이런 개념의 말이 나온다면 짝반의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힘의 평행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예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왼쪽 오른쪽 같은 크기의 힘을 주어서 기물체가 정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러면 힘의 평행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밀어주는 힘과 이 바닥과의 마찰력이 힘의 평행이 있으면 등속으로 가는 거죠. 이해됐어? 만약 내가 밀어주는 힘보다 마찰이 더 크면 가다 멈출 것이겠고요. 더 세게 밀어주면, 즉 마찰보다 더 힘이 더 커지면 속력이 빨라지는 가속 운동을 하게 될 것이겠습니다. 이 물체에 분명히 중력이 작용합니다. 예, 이 지우개한테도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중력이 작용하면서 밑으로 연주가로 내려가려고 할 텐데요. 그냥 여기다 또 들면서 분명히 내려갔을 겁니다. 근데 이 받침이 있어서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가 이 받침이 위로 떠받치는 힘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수직 항력이라는 힘을 써요. 그래서 중력과 수직 항력이 힘의 평행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에 매달린 물체가 있네요. 이 물체 역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안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장력. 그렇지? 실이 위쪽으로 끄집어 올리는 이걸 우리는 실의 장력이라는 힘을 써요. 수직항은 보통 기호로 N을 쓰고요. 장력은 기호로 T로 쓰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중력과 장력의 관계 또는 중력과 수직항력의 관계가 있다면 이건 힘의 평형이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고요. 알겠어? 네. 그러면 A가 B한테 어찌어찌 한다, B도 A한테 어찌어찌 한다. 이건 뭐라? 작용 반작용이에요. 정해 주십시오. 항력이에요. 수직 항력. 예. 수직 전기예요. 자, 누가 봐도 지구고 누가 봐도 책상입니다. 그 위에 책이 놓여 있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 같아? 정신 일이었어. 그렇지. 여보세요? 아, 똑같이 생겼어요. 오, 그러네. 자, F1 한번 써볼게요. F1은 책이 다시 지구가 책을 당기. 책을 당기는 힘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F2라고 쓸게요. F2는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한 표현을 했습니다. F1과 F2는 어떤 관계 있을까요? 작용. 그치, 자유반전 관계죠. 자유반전 관계죠. 지구가 책을 당겨, 책이 지구를 당겨라고 말입니다. 두 개는 누가 더 큰 힘이라고요? 같아요. 네, 같아요. 지구가 이 부피를 당기는 힘이나 부피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나 뭐하다? 같아요. 같아요. 이 학생의 체중은 50kg을 합시다. 지구가 얘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500N입니다. 그럼 얘도 지구 당기는 힘의 크기가 얼마나? 500N. 500N이라는 거죠. 이해했어? F3 해봤습니다. F3는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F4는 책상이 책을 누른다는 게 좀 이상하니까 떠받친다라고 합시다. 되겠나요?
F3와 F4는 어떤 힘의 관계 있을까요? 힘의 어떤 관계 있을까요? 사랑이 간다. 그렇지, 작용만족. 책이 책상을 수직으로 눌러줘요. 책상이 책을 수직으로 들어 올려줘요. 떠받쳐줘요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F1, 2가 서로 힘의 작용 반작용, F3와 4가 역시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힘의 평형입니까예요. 아까 우리가 힘의 평형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 했습니까? 하면 중력과 수직 관계를 했잖아요. 중력의 의미는 F1, 2, 3, 4. 실상 이 F1, 2, 3, 4의 크기는 전부 다 같아요. 누가 중력이죠? 네. F1이 중력이죠. 네. F1이 중력이죠. 네. 그럼 누가 수직 관계입니까? 네. 그치? F4가 수직 관계이죠. 책상에 책을 떠받치는 이게 수직 관계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F1과 F4는 서로 힘의 평형 관계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중력에 대해서 반대로 자꾸. 어차피 F1과 F2가 역시 반대고요. F3와 F4가 역시 반대고요. 근데 그건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반면 F1과 그리고 F4는 힘의 평형으로서 물론 크기는 반대고 크기는 같고 반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책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 이해됐어? 네. 그래서 전 지구가 책상을 떠받치는 힘에 대한 평형관계에 있는 힘은 뭘까요? 지구가 책상을 떠받치는 지구가 책상을 떠받친다? 수직관계 얘기잖아요. 중력이 필요하겠네요. 그지? 네. 중력이 필요하니까 지구와 책상을 당기는 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다고? 책. 책이 있네요. 다시 말하면 책과 책상의 합한 중력이 되겠죠. 맞다 알겠어? 네. 그렇게 해서 한 물체가 아니라 두 물체 이상의 복합적이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머리가 터져요. 그걸 잘 문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을 내용만 정리해갖고는 안 돼요. 별로 남은 게 없어요. 네. 뭐 해야 돼? 문제 풀어봐야 돼. 네. 알겠어요? 네. 보통 우리가 수백 투입할 때는 한 회차당 대략 한 챕터를 한 주에 걸쳐서 했는데요. 지금은 한 챕터를 거의 2주 정도에 걸쳐서 할 예정이에요. 내용 정리하시고 이제 문제 풀이 시작하시죠. 무슨